암 수술 받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옆에 있어줄 거라고 믿었죠.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었죠. 혼자 수술대에 올라갔어요. 수술 후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제 친구가 공항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옆에 남자가 있었죠. 제 남편이었어요. 그날 알게 됐어요. 남편 회사가 전부 제 친정 돈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도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 올해 47이에요. 저는 암 수술 받는 날 혼자였어요. 남편은 제 친구랑 해외여행을 갔거든요. 이 말이 믿기시나요? 저도 아직 못 믿겠어요. 그날 아침을 말씀드릴게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유방암 2기 수술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초기라고 하셨어요. 수술만 잘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요.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암이잖아요. 수술이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무섭죠. 근데 남편이 옆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손 한번 잡아주면 힘이 날 것 같았죠. 아침 7시에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수술이 오전 10시거든요. 일찍 와달라고 했죠. 응, 알았어. 갈게. 남편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안심했죠. 8시가 됐어요. 남편이 안 왔어요. 9시가 됐어요. 여전히 안 왔죠.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답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아직 안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곧 올 거예요. 바쁜가 봐요. 9시 반이 됐어요. 수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계속 전화를 했어요. 계속 안 받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남편한테서요. 급한 출장이 생겼어. 미안해. 수술 잘 받아. 급한 출장이요? 아내 암 수술 날에요?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손이 떨렸죠. 간호사가 다시 왔어요. 수술실 들어가셔야 해요. 보호자분은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연락이 안 돼요. 간호사 얼굴에 안쓰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다른 가족분은요? 시어머니한테 연락했어요. 안 받으셨죠? 시누이한테도 연락했어요. 역시 안 받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외국에 계셨어요. 아버지 사업 때문에요. 연락하기엔 너무 급했죠. 친구 미라한테 전화했어요.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죠. 전화가 안 됐어요. 꺼져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였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천장에 큰 조명이 보였죠. 차가운 금속 냄새가 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마취 주사를 맞았어요. 의식이 희미해졌죠. 눈을 감기 전에 생각했어요. 25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아내가 암 수술 받는 날 출장이라니요. 말이 돼요? 눈을 떴을 때 회복실이었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목이 말랐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보호자분 오셨어요. 보호자요? 남편이 온 거예요?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서 계셨죠.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괜찮아?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걱정되는 목소리는 아니었죠. 그냥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네.
남편은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출장 갔다며. 바쁜가 보지.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뭔가 아는 것 같은 말투였죠. 병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남편한테서 연락이 없었죠. 친구 미라한테서도요. 뭔가 찜찜했어요. 둘 다 연락이 안 되는 게 이상했거든요.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습관적으로요. 미라 계정이 떠올랐어요. 눌러봤죠. 새 게시물이 있었어요. 오늘 올린 거였죠. 공항 사진이었어요. 누군가랑 같이 찍은 뒷모습이요. 저는 확대해서 봤어요. 남자 뒷모습이었어요.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죠. 어깨 너비 머리 모양 서 있는 자세.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이 제 친구랑 공항에 있었어요. 제가 수술받는 그 시간에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풀렸거든요. 25년이에요. 함께 산 세월이요. 20년이에요. 미라랑 친구로 지낸 세월이요. 다 거짓이었어요. 배신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이용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죠.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아직 병원에 있었죠. 회복이 필요했거든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문자만 왔죠. 출장이 길어졌어. 조금만 기다려.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가끔 오셨어요. 과일 좀 놓고 가시는 정도였죠. 오래 안 계셨어요. 바쁘시대요. 병실이 조용했어요. 저 혼자 누워서 천장만 봤죠. 생각이 많아졌어요. 25년을 함께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뭘 했나 돌아봤죠. 결혼할 때 남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은 회사 직원이었죠. 월급도 많지 않았어요. 제 친정에서 사업 자금을 대줬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투자해 주셨죠. 처음에는 5천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엔 2억이 됐죠. 사업이 커지면서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계속 도와주셨어요. 저는 중간에서 부탁드렸죠. 남편을 믿으니까 도와달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믿고 도와주신 거였어요. 지금 남편 회사가 얼마나 커졌는지 아세요? 연 매출 300억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전부 제 친정 돈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시어머니가 병문안 오셨죠. 시누이도 같이 왔어요. 저는 자는 척 했어요. 피곤했거든요. 근데 두 분 대화가 들렸죠. 오빠는 언제 와요? 시누이가 물었어요. 글쎄 좀 더 있다가 온대.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죠. 새언니 병원비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괜히 돈 아깝게. 시누이 말에 저는 귀가 쫑긋해졌어요. 그러게.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근데 엄마 새언니네 친정에서 아직도 돈 대주는 거예요? 그럼. 네 오빠 회사 돈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거 없으면 회사 못 굴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러니까 새언니한테 잘해야 해. 걔 기분 나쁘면 친정에서 손 떼잖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에이, 새언니가 뭘 알겠어요. 숫자에 약한 사람인데. 시누이가 웃었어요. 그래도 조심해. 네 오빠한테 맨날 말해. 티내지 말라고. 두 분이 나가셨어요. 저는 눈을 떴죠.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제가 숫자에 약하다고요? 모른다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친정에서 돈이 나가는 거요. 근데 남편 사업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부부니까요. 가족이니까요. 근데 시댁에서는 저를 그렇게 본 거였어요. 돈줄이요. 친정 돈 가져오는 통로요. 잘해준 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니라 제 친정을 본 거였죠.
며칠 뒤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외국에서요. 서연아, 몸은 좀 어떠냐? 아버지 목소리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회복 중이에요. 준호는 잘 돌봐주냐?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네. 잘해줘요. 거짓말이었어요. 다행이다. 근데 서연아, 준호가 또 돈 얘기하더라. 저는 귀가 쫑긋해졌어요. 확장 투자가 필요하대. 5억 정도.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암 수술 받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남편은 제 친구랑 여행 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친정에 5억을 또 달라고요? 서연아, 왜 말이 없어? 아버지,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제야 다 보였어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시댁이 저를 뭘로 보는지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이었죠. ATM 기계였어요. 병원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25년 동안 참았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참았고, 시어머니가 구박해도 참았고, 시누이가 무시해도 참았죠. 가족이니까요. 부부니까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저만 가족이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쪽은 저를 이용한 거였죠.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친정 아버지한테 다시 전화했죠.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복수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끊어버리는 거죠. 퇴원했어요. 2주일 만이었죠. 남편은 끝내 병원에 안 왔어요. 퇴원하는 날에도요.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택시비 주시면서 가라고 하셨죠. 집에 가서 푹 쉬어. 준호는 내일 들어온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집에 도착했어요. 텅 빈 집이었죠. 25년을 산 집인데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서재로 갔어요. 남편 서랍을 열었죠. 서류들이 있었어요. 회사 관련 서류요. 하나씩 봤어요. 투자 내역, 대출 서류, 보증 서류. 전부 확인했죠. 예상대로였어요. 남편 회사 자금 대부분이 친정에서 나온 거였어요. 초기 투자금, 운영 자금, 대출 보증까지. 전부요. 특히 대출 보증이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친정 아버지 이름도 있었죠. 남편 회사가 망하면 우리가 갚아야 하는 구조였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요. 25년 동안 저는 뭘 한 걸까요? 남편한테 전부를 줬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어요. 다음 날 친정 아버지가 한국에 오셨어요. 급히요.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아버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제가 전화로 다 말씀드렸거든요. 남편이 수술날 친구랑 여행 간 거요. 시댁이 저를 돈줄로 본다는 거요. 서연아, 어떻게 하고 싶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끊을 거예요. 전부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 아빠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조용히 움직였어요. 첫 번째로 대출 보증을 철회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거요. 법적으로 가능했거든요. 변호사가 도와줬죠. 두 번째로 친정에서 나가던 운영 자금을 끊었어요. 매달 들어가던 돈이었죠. 그게 없으면 남편 회사는 자금난에 빠져요. 세 번째로 투자 지분을 정리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지분이 있었거든요. 그걸 회수하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이 돌아왔죠. 해외여행에서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남편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타 있었어요. 여행 잘 다녀온 것 같았죠. 왔어? 몸은 좀 어때? 남편이 물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출장 어땠어요? 남편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바빴지. 급하게 가느라 미안해. 거짓말이에요. 저는 다 알고 있었죠. 인스타그램 사진 봤거든요. 근데 따지지 않았어요.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요. 바빴겠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 생각 없는 것 같았죠. 며칠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대출 보증이 빠졌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뺐어요. 뭐? 왜? 이유 있어요. 남편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지금 장난해? 그거 빠지면 회사 큰일 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보, 야, 이거 진짜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운영 자금이 안 들어왔어. 장인어른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으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끊으셨대요. 뭐? 왜? 저는 웃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금이 없으니까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죠. 남편이 집에 왔어요.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여보, 제발 말 좀 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소파에 앉아서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수술 날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혼자였어요. 당신은 미라랑 여행 갔잖아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 알아요. 인스타그램 봤어요. 남편 눈이 흔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25년 동안 당신한테 다 줬어요. 근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네요. 남편이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저는 막았죠. 더 들을 말 없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밖에서 남편이 뭐라고 외쳤어요. 저는 듣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무너지는 건 지금부터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싸는 데는 평생이 걸려도요.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 회사가 완전히 기울었죠. 거래처들이 손을 끊기 시작했어요. 자금이 없으니 물건을 못 대거든요.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뒀죠. 월급이 밀리니까요.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이 왔어요. 보증이 빠졌으니 갚으라는 거였죠. 갚을 돈이 없었어요. 남편이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돈 빌리려고요. 아무도 안 빌려줬죠. 망해가는 회사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미라한테도 연락했대요. 미라는 전화를 안 받았죠. 돈 없는 남자한테 관심 없나 봐요.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시누이도 같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였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차를 마시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표정이 복잡했어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했죠.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짓이요? 회사 돈 끄는 거 말이야. 네 친정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 친정 돈이니까요. 안 줄 수도 있죠.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가 지금 이 집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수술날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저 암 수술 받던 날이요. 남편은 어디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을 못했어요. 제 친구랑 해외여행 갔잖아요.
아내가 수술대에 올라가는데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였죠. 어머니도 아셨죠? 다 알면서 숨기셨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건 준호가. 변명 안 들을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25년 동안 이 집에 다 줬어요. 돈도 시간도 마음도요. 근데 돌아온 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를 돈줄로 봤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ATM 기계로 봤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안 줘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죠. 남편이었어요. 얼굴이 푹 꺼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며칠 못 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죠. 서연아,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저는 내려다봤어요. 뭘 잘못했는데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 잘못했어. 수술날 간 것도 미라 만난 것도 다 잘못했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요? 회사 망하니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니야, 진심이야. 제발. 회사 멀쩡할 때는 왜 안 그랬어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수술날요. 저 혼자 수술대에 올라갔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서웠어요. 암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참았죠. 근데 당신은 제 친구랑 여행 가고 있었어요. 웃으면서요. 남편 어깨가 떨렸어요. 그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저는 돌아섰어요.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아, 제발. 결심 바뀌지 않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밖에서 남편이 울었어요. 시어머니도 뭐라고 하셨죠? 저는 듣지 않았어요. 한 달 뒤 이혼이 성립됐어요. 재산 분할해서 제 몫을 다 받았죠. 당연한 거였어요. 원래 제 친정 돈이었으니까요. 남편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어요. 빚만 남았죠. 시댁집도 팔아야 했어요. 미라요? 남편한테 연락 끊었대요. 돈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돈 때문에 만난 거였죠. 저는 지금 친정에 있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죠. 암 치료 잘 받고 있어요. 경과가 좋대요. 가끔 남편 소식이 들려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대요. 월급쟁이가 됐죠. 처음 시작할 때처럼요. 시어머니는 시골로 내려가셨대요. 시누이네 집에서 사신대요. 저는요, 조용히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고 산책해요. 평화로워요. 창밖을 봐요. 햇살이 따뜻해요. 복수는 큰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 돈줄을 끄는 것뿐이에요. 그걸로 다 무너졌죠. 25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늦었지만 시작해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